예, 뉴스 큐레이션 맹영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기 전에 공지할 게 있다면서요. 네, 대통령 지지율만큼이나 중요한 라디오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은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 우리는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매일 보죠. 거의 매일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내일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기간 동안 그 02로 오는 전화 꼭 받아주시면 되고 저녁 6시 평화방송 김준일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신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준일의 뉴스 공감, 평화방송 김준일의 뉴스 공감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네. 맨입으로는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 CPBC 홈페이지에도 이제 안내가 돼 있을 텐데 지금 뭐 유튜브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준일 에디터의 캐릭터로 만들어진 이 DJ 키링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박학 준일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이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 담당 PD는 김준일 에디터가 자주 쓰는 말인 쉽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문구를 좀 넣으려고 했다라는 카더라 통신도 지금 사내에 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굉장히 좀 귀엽습니다. 예, 그 키링 저를 좀 닮았나요? 박학준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은 지원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거 드리니까요. 많은 그 신청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뉴스 크리에이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저도 이제 기자를 시작한 지 한 24년 정도 됐고 본격적으로 정치 평론을 한 지도 한 7년 정도 됐는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처음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문자가 전당대회에 지금 등장을 해서 모든 이슈를 그렇습니다. 블랙홀처럼 삼켜버렸는데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도대체 문자가 4차례 들어갔는데 4차례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당시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 앞뒤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최초로 볼 사안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영상을 공개하게 됐죠. 그게 지난해 11월 26일에 우리가 27일인 내일 그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공지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27일 밤에 전체 영상이 공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최재형 목사가 2022년 9월에 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 사무실에 방문한 그 모습입니다.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던 만큼 더 위기감이 커지는 시점에 이런 영상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여 뒤인 12월 2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게 됐죠. 네, 이 영상이 공개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그 비대위원장 취임 직전이자 법무부 장관 사퇴 직전인 12월 19일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총선용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 입장을 전했지만 총선 이후에 문제 조항을 좀 수정하면은 새로운 특검법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당시 언론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서도 언제까지나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할 수만은 없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당시 이 발언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사이가 좀 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1월로 좀 그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할 것이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온통 김건희 여사였어요. 그런데 1월 8일에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의 발언이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꼭 관련 질문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도 알고 전직 장관도 알고 있음에도 6글자를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6글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할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덧붙인 말이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은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제 방송의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가
김건희 리스크란 단어를 여권에서는 처음 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고 이제 여당 비대위원회 입으로 드러났고 그런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1월 15일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2개를 이날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 여사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과 전화해 보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2통의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그 1월 17일에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또 나오죠.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JTBC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파급력이 상당히 컸는데. 그래서 당 내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1월 18일에 그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같은 날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9일에도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자를 보낸 날이 1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이제 국민의 눈높이 이런 발언들이 나온 다음에 1월 19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3차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 하시는 겁니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 결정을 해주시면은 그 뜻 따르겠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10%포인트 빠졌다. 지금껏 사람들은 서울대 석사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 나온 걸로 인식하고 있다.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게 정치권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장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자에 대해서는 뭐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걸 해석을 놓고 소위 말해서 친윤계는 그러니까 비대위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쪽을 강조하고 있고 친한계에서는 전제를 달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이후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1월 21일에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사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한 위원장을 거절을 했고요.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 더 깊어지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한 위원장이 이관섭 실장과의 대화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드러냈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일정까지 또 이제 좀 취소가 되는 일도 하나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것인지 여러 관측이 또 제기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퇴는 아니고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렸다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23일 김 여사는 또 하나의 문자를 보냈죠.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한다. 필요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를 두고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했다가 뭐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망설였다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거듭 검토를 요청하는 대목도 보입니다. 영부인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여러 차례 지금 15일, 19일, 23일까지 지금 4차례 그러니까 횟수로는 4차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건 이제 무시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진정성이 있었느냐 지금 요 공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를 이어가 보면 그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 점검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났고 같은 열차를 타고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이때도 근데 완전한 봉합은 아니었던 것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액션을 해줬으면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호응하는 게 도리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인 1월 25일 김 여사가 또 이제 문자를 보내서 마음 먹고 비대위를 맡아줬는데 충분히 공감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제 잘못에 기인해서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라고 또 했는데 답장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이 호응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 이런 반응이라는 게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를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건지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2월 달로 넘어가서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내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 이런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을 이제 KBS 신년 대담에서 했고 그 발언 자체도 또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왔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위원장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장을 왜 하지 않았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니까
대통령실의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명품백 논란에 강력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답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뭐 이제 다른 루트로 공적 루트로 이제 소통을 했다라고 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익명 관계자로 그런 소통 없었다. 또 뭐 언론 보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갈등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한동훈 후보 캠프 김윤영 대변인과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긴급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오늘 짧게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 경찰이 예.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본 거는 그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망에 대한 것만 그 원인을 본 것이고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해병대원 사망 사고 이 직접적인 원인이 제11 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11 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말단 간부 2사람 그리고 최고위급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그 사이에 있는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한 겁니다. 예, 국방부 조사단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을 이제 혐의에서 네. 제외하고 이렇게 넘겼으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네. 나왔는데 이미 자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단 입장도 나왔죠. 네, 일단 박정훈 대령은 최초 8명에게 좀 책임이 있다라고 봤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수사 기록이 이첩됐다가 회수됐다가 하면서 국방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사람만 이렇게 적시하라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6명이 혐의자로 나온 것은 그 자체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개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준다라는 입장을 하나 밝혔고요. 예. 그리고 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경찰이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근거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 전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됐든 이 사건은 계속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과도하게 처벌 범위를 확대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경찰에게는 그 수사 가이드라인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그 자체로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맹영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